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이제 시가를 높이면서 장 초반에 좀 살짝 밀리기는 했지만 또 금방 아래 꼬리를 달면서 제가 이야기한 이 50만 원도 쉽게 또 돌파를 해버리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바닥에서부터 이 추세라는 이야기를 했고 정말로 그 추세가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 직전 고점이 돌파가 될 때에도 이렇게 고점 치고 나가는 이 월요일에도 틀리지 마시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이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 지난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갭으로 돌파한 겁니다. 갭. 여러분들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 포스코홀딩스가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닙니다. 33조짜리 기업인데 이걸 갭을 들고 이렇게 돌파를 하려고 하면 개인들의 절대 이 부분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통 본격적인 이 시세 초입을 만들 때 이 과열로 가는 그 과정을 만들 때 그때 나오는 게 이런 흐름인데 지금 이게 포스코홀딩스에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짧게 핵심을 좀 짚어보면 제가 이 포스코홀딩스는 언제부터 말씀드렸냐면 이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부터죠. 이 종목 좀 심상치가 않다. 주포들이 매집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제 목이 터져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니까 이때가 되겠네요. 그죠?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포스코홀딩스 1월 달에 나온 게 뭡니까? 보이는 현상이 바로 장대 양봉이죠.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즉 스마트머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포가 대놓고 등장을 한 거죠. 자, 대량 거래량과 이 장대 양봉이 바로 돈에 대한 진입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점진적 상승하던 주가가 뭐가 터졌습니까? 바로 중동 악재가 터진 시점이죠. 이때 이제 다들 급락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종목 이제 좀 팔아야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는 더 매수를 하셔라. 지금이 오히려 더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 강조를 했죠. 왜 그러냐면 들어왔던 이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즉 주포의 이탈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포가 이탈을 했냐 안 했냐 이 이탈 여부를 뭐로 체크하냐면 이 양봉을 기준으로 체크를 하는데 급락이 나온 구간 속에서도 이 양봉이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두리 박스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오히려 이 주포들이 더 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매수를. 우리가 항상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런 조정이 발생이 됐을 때 주포들이 밑에서 받쳐주냐 안 받쳐주냐를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자고요. 3월 이 조정이 발생했던 구간의 수급을 체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됐죠. 이때가 외인가 기관들이 미친 듯이 매집을 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외인가 기관들이. 개인들은 팔고 가장 좋은 수급이죠. 여러분들. 개인은 팔고 외인 기관은 양매수를 하는. 이렇게 이 주포들이 매집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타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박스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가두리 구간에서 이제 강력한 매수 사인을 계속적으로 드린 거예요. 이게 몇 개월 전부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는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종목만 보면 하수다. 그러니까 시장을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자, 보자고요. 둘 다 분봉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은, 보시면 이제 하락하던 시장이 제 맥점 분봉을 이렇게 딱 올라타면서 안착을 하면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겁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어때요? 맥점 분봉을 올라타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 유지력.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오는 조건이 돼야지만 거기서 이제 종목들도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이제 그 구간에서 세력들은 준비한 호재를 하나둘씩 터뜨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괜히 시장의 저점을 같이 잡아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맥점을 잘 유지를 하는지 그리고 종목에서는 우리가 기다린 호재들이 적시에 터지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상승이 나오면서 어떤 호재들이 나왔죠? 첫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호재가 발생이 됐죠. 그동안 이제 리튬 공장에서 돈을 제대로 버냐 못 버느냐 특히 이제 실적의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아냥거려 했었던 목소리들이 엄청나게 컸는데 이제 이 아르헨티나에서 리튬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 이제 리튬에 대한 가격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호실적이 나면서 급등의 시작을 알렸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숨은 호재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이 인도죠, 인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 중국이라는 해가 저물고 인도가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인도 JSW랑 손을 잡고 현지 공략에 나선 거죠.
자, 이건 이제 70년대에 이 포항제철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그 신화가 지금 다시 한번 이 26년도에 이 인도에서 똑같이 다시 쓰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자뷰죠, 데자뷰. 이 포스코가 인도랑 지금 손을 잡으면서 이 시장에 대한 파이가 그러니까 아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자사주 소각이라는 정부 정책의 호재죠. 세계에 대한 이 호재들이 맞물리면서 현재 엄청난 상승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전 고점에서도 갭, 돈이 들어온 거죠. 47만 원을 넘을 때도 또 갭. 그러니까 갭으로 계속적으로 중요 라인을 돌파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자사주 소각은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올라오는 효성, SK뿐만 아니라 하나도 돌파를 지금 만들고 있고, 제가 계속 노래를 불렸던 이 자사주들의 강한 수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측을 했던 그 호재들이 이렇게 지금 차트를 그리면서 하나둘 튀어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상승을 만들더라. 자, 그럼 이제 제가 말한 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구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서 파냐죠, 어디서. 그러니까 결국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디서 사냐는 우리가 잘 해결했기 때문에 이 어디서 파냐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직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빠르게 설명 좀 이어가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비추세 구간에서는 우리가 사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급과 패턴, 나올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수 진입을 하는 건데, 팔 때는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되냐면, 그러니까 과열이 발생했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매도 차트를 보면, 자, 보신 대로 이 밴드에 주가가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 구간에서부터는 이 시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1월 달에도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 나서도 이 고점대에서 시원하게 치고 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위에 바로 이 저항 밴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터치를 하면 이렇게 조정이라는 게 발생을 했죠. 근데 지금 주가 위치를 보면 뭡니까? 포스코홀딩스가 다시 한번 이 과열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밴드에 터치를 했죠. 자, 그런데 과열 밴드 터치를 하고 나서 물론 빠르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과열 밴드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열 밴드를 타고 가는 그 조건값이란 게 한 가지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과열에 터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과열 밴드에 터치를 한 상태에서는 이 구간에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이 맥점 분봉에서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분봉을 보면 제가 추세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박스 돌파가 되면서 이 맥점 분봉을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도 돌파를 이야기했고 또 여기서도 돌파를 이야기한 거예요. 맥점 분봉에 맞물린 자리니까. 며칠 전에도 계속 상승을 이야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고 맥점 분봉까지 기간 조정이 나오고 또 방향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 조정, 상승, 상승 조정, 상승, 이런 게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돌파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왜? 깨지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깨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급등을 시키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이 엑시트에 대한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홀딩러들에게는, 그러니까 한지도 뺏기지 말고 홀딩을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뭡니까 여러분들? 네, 유지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흐름이 포스코홀딩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추세가 나오는 종목은 다르지만 이 대응이 전부 같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던 대우건설도 제가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기준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과 급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네, 깨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대우건설도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또 급등했던 이 대한강통신 역시도 밴드를 돌파를 하면서 유지를 하니까 7,000원이었던 게 22,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역시도 깨지는 그림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때는 이제 수익 실현하자. 그리고 이 조정이라는 게 발생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깨지면은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시장도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도. 시장마저도 이 흐름을 따라간다. 지금도 시장이 엄청나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이 유지를 하기 때문이죠.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와 이 하이닉스 역시도 이 맥점 분봉을 따라서 현재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총이 1000조가 넘은 종목들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스콜릭스도 현재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홀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게 추세의 시작이 어떤 형태로 발생이 되는지, 그리고 그 구간에서 이제 시세라는 게 발생하면 우리는 뭘 체크를 하고 홀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깨질 때는 어떤 신호가 발생이 되는지까지 추세의 생성 원리를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돌파가 될 때부터 지금까지 보유하면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포스콜링스 우리가 정말 바닥에서부터 잘 사온 종목이죠. 지금까지 다들 잘 따라오셨을 건데 우리가 잘 사왔으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잘 팔아봐야겠죠,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돌파가 될 때는 제가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렸었던 건데, 이번에는 이 맥점 분봉이 깨질 때는 수익 실현을 하자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매도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렇게 매수를 할 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매도를 할 때겠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운전에서도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천코치는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왜 지금 이 맥점 분봉이 깨지면 이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회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도움받으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어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어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대와 2번의 상승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